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나무를 마주해 종종 거대한 은행나무나 소나무를 보면 가슴이 웅장해져. 그러나 세계에 있는 거대한 나무들 앞에선 그저 작은 나무들일 뿐이야. 누워서 유튜브를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스케일이 다른 나무들이 살아 숨쉬고 있어. 나무는 지구에서 가장 거대한 단일 생명체야. 그런 나무들 중에서도 가장 거대한 나무가 존재해. 그건 바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쿼이아 국립공원에 있는 제네럴 셔먼 트리야. 1879년 세쿼이아를 탐사하던 울버턴이 이 나무를 발견해 남북전쟁 당시 자신의 사령관이었던 셔먼 장군의 이름을 붙였어. 세쿼이아 속 나무로 빅트리라고도 불려. 거섭나무 속 중에서도 살아남은 유일한 종이야. 거대한 나무라는 건 나무들 중에서 가장 부피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뜻이야. 어느 정도로 거대하길래 빅트리라는 별명까지 붙은 건지 보여줄게. 왼쪽 아래에 모여있는 사람들과 나무의 크기를 비교해봐.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야. 제네럴 셔먼 트리의 구체적인 크기는 높이는 약 84m, 지름은 약 11m야. 대략 아파트 25층 높이라고 생각하면 돼. 둘레는 31m로 성인 20명이 팔을 벌려 안아야 하는 크기야. 무게는 1385톤으로 추정된다고 해. 아니 이게 나무야 건물이야? 웬만한 건물보다도 훨씬 거대하지. 이 한 그루의 나무를 사용해서 40채의 중형 목조 건축 주택을 지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해. 제네럴 셔먼 트리의 나이는 약 2300에서 2700살로 추정하고 있어. 무려 기원전부터 살아있었던 나무인 거지. 이 나무가 이렇게까지 거대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강수량 덕분이야. 태평양에서 건너오며 물을 머금은 구름이 이 나무가 있는 산맥을 지나가며 비를 집중적으로 뿌려줘. 거대한 나무가 자라기에 좋은 환경인 거야. 그리고 이렇게 강수량이 한쪽에 집중됐기 때문에 산맥의 동쪽은 뜨거운 사막이 펼쳐지게 됐어. 보통 세콰이어 나무들은 1000년 이상을 거뜬하게 살아. 나무 껍질이 약 80cm나 되어 산불이 나도 버틸 수 있어. 한 세콰이어 나무의 나이테를 분석했더니 약 100여 차례에 가까운 화재를 겪고도 살아남았다고 해. 게다가 나무에서 벌레와 병균을 막아주는 물질을 내뿜어. 나무의 뿌리도 넓게 퍼진 형태라 가뭄에도 잘 견딜 수 있어. 이 위대한 세콰이어 나무가 죽음을 맞이하는 이유는 산불이나 홍수 등 큰 자연재해를 제외하면 놀랍게도 대부분 자기 자신 때문이야. 계속해서 거대하게 자라다 스스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게 되면 그때 쓰러져서 죽는다고 해. 영상에 나오는 이 나무는 바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로 알려진 무드셀라야. 성경에 969살까지 산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무드셀라의 이름을 따서 무드셀라라고 불러. 이 나무는 소나무의 일종으로 무려 4900년이나 살았어. 성경의 무드셀라보다 5배가량 많이 산 거야. 우리나라의 건국신화와 나무의 나이가 비슷해. 나무의 높이는 약 16.7m, 구부러진 몸통의 둘레는 1.37m야. 오래 산 거에 비해 생각보다 큰 크긴 아니야. 무드셀라는 아주 더디게 자라기 때문에 형성층 굵기가 100년 동안 고작 3cm밖에 굵어지지 않아. 그렇게 아주 느리지만 지금도 계속 자라고 있는 거야. 이 나무는 해발 3000m가 넘는 위치, 혹한과 메마른 토양 등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 이런 환경 덕에 성장이 느리고 몸체가 매우 단단하며 송진이 많아. 그래서 곰팡이나 해충 침입에 대한 면역력이 매우 높아. 열악한 환경이 역설적으로 무드셀라가 오래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거야. 무드셀라의 위치는 정확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어.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야. 하긴 유명해지면 사람들이 나무에 낙서하고 올라타고 할 테니까. 맞아. 그 어떤 것도 나무에 도움이 되진 않을 거야. 그런데 최근 2022년 이 무드셀라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추정된 나무가 발견돼. 칠레 남부숲에 있는 거대한 한 나무가 무려 5484살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 이 나무는 주로 칠레와 아르헨티나 남부에 서식하는 알레르세 종으로 증조할아버지 천년의 알레르세라고도 불려. 이 나무의 나이를 추정하기 위해 여러 번 반복해서 측정한 결과 5000살이 넘었을 가능성이 80%라고 해. 무드셀라보다 100년 이상 오래 산 현존 최고령 나무일 가능성이 높은 거야. 이 나무가 공개되고 사람들의 관심에 노출되어 버렸어. 유명해진 나머지 관광객들이 울타리를 넘어 나무 뿌리를 밟고 올라서거나 나무 껍질을 뜯어가기도 한다고 해. 이 나무도 무드셀라처럼 위치를 숨겼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5000년을 살아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사람들이 잠시라도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오래 살아남았다는 건 강하다는 거잖아. 최근 3개월간 지식 돈가스를 만들려고 시중에 나와있는 돈가스는 거의 다 먹어봤어요. 그중 마음에 들었던 돈가스 업체 몇 군데에 연락을 했지만 최소 제작 수량에 부딪혔고 결국 지식 돈가스를 만들겠다는 꿈은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한 번에 제작할 돈도 없고 안 팔렸을 때 다시 일어설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최근에 우울함에 빠져있어서 영상이 자주 못 올라올지도 모르겠어요. 나무 껍질에 가시가 촘촘히 박혀있는 이 나무를 봐봐. 이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무 중 하나라고 불리는 후라 크레피탄스야.
이 나무는 중남미의 열대우림과 서인도 제도에서 볼 수 있어. 크고 작은 동물들이 가지 위로 올라오거나 손상시키지 못하도록 뾰족한 가시로 덮여 있어. 원숭이가 올라가려다 가시에 찔려 죽기도 하고 사람도 잘못 만지면 손바닥에 구멍이 가득해져. 이 나무가 위험한 이유는 이 외관뿐만이 아니야. 후라 크레피탄스는 높은 독성을 가진 흰색의 수액과 씨앗을 품고 있어. 후라라는 이름도 남미 원주민 부족의 독액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유래된 거야. 이 수액은 피부에 닿으면 엄청난 발진과 가려움증을 유발해. 눈에 수액이 들어가면 실명의 위험까지 있어. 아마존 원주민들은 수액을 화살촉에 발라 전쟁에 이용했을 정도야. 이 나무는 5m 크기에 이르면 꽃을 피우기 시작해. 이 꽃이 지고 나면 작은 호박 모양의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정말 위험해. 이 영상을 한번 봐봐. 열매를 강목으로 몇 번 내리치자 엄청난 소리와 함께 폭발해버려. 이 나무의 열매는 어느 정도 익으면 이렇게 총 쏘는 소리를 내며 폭발해. 무려 시속 70km의 속도로 말이야. 그래서 별칭이 다이너마이트 나무이기도 해. 열매가 폭발하는 이유는 씨앗을 멀리 퍼뜨리기 위해서야. 폭발 순간에 씨앗을 방출하는데 최대 45m 거리까지 날아갈 수 있어. 기류를 잘 타면 100m까지도 도달해. 열매 근처에 있다가 폭발하면 외상을 입을 수도 있어. 또 독성을 가진 씨앗이 눈이나 입으로 들어가기도 해. 씨앗은 절반 정도만 삼켜도 심한 복통과 설사, 구토를 유발시켜. 만약 2개 이상의 씨앗을 먹었다면 곧 환각과 경련이 시작되고 사망까지 이를 수 있어. 벌목꾼들은 이 나무를 최대한 기피하고 식물학자들도 방어막을 치고 연구한다고 해. 이 나무는 뾰족한 가시 덕분에 예부터 살아있는 울타리로 사용됐어. 목재의 품질도 좋아서 건축 자재로 사용된 시절도 있었어. 하지만 나무를 자를 때 발생하는 톱밥이 눈과 호흡기를 강하게 자극해서 이젠 거의 사용되지 않아. 이건 뭐 아낌없이 고통을 주는 나무네? 얼마나 혹독한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진화한 걸까? 저는 꿀꿀이들과 함께 지식 도서관을 만들고 싶어요. 같이 도서관 만들어주실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보통 나무라고 하면 연두색이나 초록색의 나뭇잎이 무성한 모습을 떠올려. 하지만 물감을 바른 것처럼 화려한 색의 나무도 존재해. 바로 레인보우 유칼립투스야. 이 나무는 세상에서 존재하는 나무 중 가장 아름다운 색을 가졌어. 마치 나무에 무지갯빛 페인트를 칠한 것 같아. 레인보우 유칼립투스는 지구의 북반부에서만 자라. 그중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가장 많이 자생하기 때문에 민다나오 검트리라는 별칭이 붙었어. 이렇게 아름다운 색상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나무가 매년 나무 껍질을 가는 목피가리를 하기 때문이야. 동물이 털갈이를 하는 것과 비슷해. 가장 바깥의 막피가 벗겨질 때면 초록색의 새로운 목피가 자라고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색이 변화돼. 밝은 초록으로 시작해서 어두운 초록, 파랑, 보라, 젓갈색을 지나 마지막엔 밤색 계열로 탈색돼. 이렇게 색이 바뀌는 껍질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전체적으로 화려한 색상을 보이게 되는 거야. 역시 자연이 가장 멋진 예술가다. 이 나무는 아름다운 색상 때문에 관상용으로 많이 재배돼.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키우는 경우도 많아. 환경만 좋다면 보통 35m 이상 자랄 수 있어. 이 나무의 껍질은 장식용품이나 종이를 만드는 데 쓰여. 껍질이 무지개색이라 종이로 만들어도 무지개색일까 싶지만 아쉽게도 그냥 하얀 종이가 된다고 해. 자연과 시간의 흐름이 만든 예술작품 같은 나무라니 자연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나무의 전체 모습을 한눈에 담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한 크기의 나무를 봐봐. 이건 세계에서 가장 두꺼운 나무인 툴레나무야. 멕시코 산타마리아 델 툴레에 가면 어디서나 눈에 확 띄는 이 툴레나무를 볼 수 있어. 툴레나무의 수종은 몬테주마 측백나무야. 여러 나무가 합쳐진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놀랍게도 DNA 검사 결과 한 그루라는 것이 밝혀졌어. 나무가 얼마나 큰지 옆에 있는 교회가 미니어처로 보이는데. 1996년에 이 나무를 가지치기 했을 때 죽은 가지를 10톤이나 제거했다고 해. 그래서 현지 사람들은 이 나무를 거인이라는 뜻의 엘 히간테라고도 불러. 툴레나무의 둘레는 무려 42m나 돼. 그게 어느 정도냐면 30명의 성인이 팔을 뻗어 손을 맞잡아 빙 둘러설 수 있을 정도의 두께인 거야. 더욱 놀라운 점은 수명이 무려 2000년이 넘은 것으로 측정되는 이 나무가 아직도 조금씩 자라고 있다는 거야. 1982년도에 잰 나무의 지름은 11.4m였어. 그리고 2005년에 잰 나무의 지름은 14m였어. 23년 동안 지름이 3m가량 커진 거야. 앞으로 얼마나 더 두꺼워질지는 아무도 몰라. 툴레나무의 뒤틀린 나무 껍질에는 다양한 생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생명의 나무라는 애칭도 가지고 있어. 이곳에 사는 사포덱족 사이에는 툴레나무를 바람의 신으로 모시던 자가 심었다는 전설이 존재해. 그때부터 긴 세월 동안 나무를 신성한 존재로 모신 거야. 툴레나무는 긴 세월 동안 고난의 역사와 영광의 역사를 생생하게 지켜보았어. 지금은 이 나무를 보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관광객이 산타마리아 델 툴레에 방문해
그곳의 주민 4분의 3이 이 명소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어. 그러니 아직까지도 지역 주민에겐 툴레나무가 바로 생명의 나무인 거지. 지금 얘기가 꿀꿀이들 지식에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서부 레드우드 국립공원에는 높이가 100m가량 되는 아메리카 삼나무들이 가득해. 이 나무들은 성장 속도가 빨라서 연간 2m 이상 자라기도 해. 평범한 나무도 카메라에 담으려면 앵글이 이렇게 끝없이 올라가. 높이가 어느 정도로 높은 건지 영상만으로는 짐작하기도 힘들어 보여. 이런 나무들 중에 세상에서 가장 높은 나무가 있어. 바로 세커이어 샘퍼비렌스야. 그리스 신화 최초의 태양신에서 파생된 이름인 히페리온이라고도 불려. 2006년 발견돼 세상에서 가장 높은 나무로 등극했어. 이 나무의 높이는 약 115.61m야. 자유의 여신상이 93m이고 영국 런던의 거대한 시계탑인 빅벤이 96m야. 왼쪽 아래에 사람도 있었네. 사이즈에 압도돼서 이제야 보인다. 대한민국 성인 남성의 평균 키가 174cm니까 66명이 아래에서 받치고 있어야 겨우 히페리온과 눈높이가 비슷해지는 거야. 이렇게나 월등하게 높은 키라니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것 같아. 세커이아 샘퍼비렌스 나무는 2019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로 기네스북에 등재됐어. 그 이후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팻말에 숨겨. 하지만 역시나 소용없었어. 이 나무를 보기 위해 찾은 방문객들이 나무를 타고 오르거나 음식물과 쓰레기를 버리는 등의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 그래서 공원청은 어쩔 수 없이 나무 접근을 제한하는 규칙을 만들었어. 이제는 나무 가까이에 접근하기만 해도 하나로 약 650만 원의 벌금을 내거나 6개월 징역형에 처하게 돼. 과도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보호와 안전을 위한 것이니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렇게 웅장한 나무를 가까이서 볼 수 없다니. 그러게 한 번쯤 직접 보고 싶었는데 아쉬워. 사람처럼 피를 흘리는 나무가 있다는 거 알고 있어? 이건 예멘령의 소코트라 섬에서 자라는 용혈수야. 나무의 수액이 마치 피처럼 붉은색이어서 용의 피라고 이름 붙였어. 나무의 줄기나 몸에 상처가 생기면 붉은 수액이 나와. 그래서 현지에서는 용혈수라는 정식 명칭보다 피 흘리는 나무, 피나무 등으로 더 자주 부른다고 해. 무슨 살인 현장 같은데. 용혈수는 가지의 끝이 갈라지고 잎은 빽빽하게 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둥근 수형으로 자라게 돼. 마치 펼친 우산처럼 생겼어. 피를 흘린다고 하니 섬뜩하게 생각되기도 해. 하지만 의외로 이 수액에는 소독 및 지혈 등의 치료 효과가 있어. 때문에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진통제나 지혈제, 화장품, 도자기의 유약 등 다양하게 쓰여. 최고급 가구의 도료나 바이올린에 불그스름한 색을 입힐 때도 사용돼. 이 섬의 주민들은 수백 년간 섬에 거주하면서 용혈수를 애용해. 해마다 적당한 시기에 수액을 채취해서 여러 방면에 사용한다고 해. 오랜 기간의 가뭄을 견딜 수 있어서 일부 종들은 관엽식물로 키우는 사람도 많아. 관상수로 공원과 식물원에도 종종 있어. 그런데 현재 과도한 방목형 목축과 이상 기후로 인해 과학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어. 소코트라 섬의 고유 생태계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서 용혈수의 생장에도 이상이 생겼기 때문이야. 용혈수의 유전 정보를 제때 구하지 못하면 이 신비한 나무들이 멸종할 수도 있어. 2024년 5월 20일 커뮤니티에 댓글 남겨주신 박준영님, 다펑크님 지식 한 줄 감사합니다. 이 지식은 나중에 도서관 벽면에 꼭 넣어드릴게요.